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일 수 있는 철학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질문 어떠세요? 답이 너무 뻔한 질문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쩌면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이 생각을 총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돕는 자의 딜레마에서 시작해서 왜 힘든 일이 생기는지, 고난에 담긴 자연의 계획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쉬운 돈의 위험성은 뭔지, 그렇다면 올바르게 돕는 법은 또 뭔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감정이죠. 내가 아끼는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저 부담을 어떻게든 좀 덜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떠오르는 해결책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철학은 바로 그 행동이 아주 중대한 실수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철학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문제 자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냥 운이 나빠서 어쩌다 보니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뭐냐면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세상의 어떤 거대한 원리가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매서운 사랑 같은 거죠. 이걸 그냥 돈으로 덮어버려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한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서 용돈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세상의 이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도와주는 게 어쩌면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큰 그림을 망쳐버리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힘든 상황이 성장을 위한 일종의 수업이라면 우리가 불쑥 나타나서 돈을 쥐어주는 건 그 사람을 수업에서 빼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우선 마치 단맛에 길들여지듯 의존성만 키우게 되고요. 스스로 일어서는 법, 즉 자립심을 배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죠. 결국엔 평생 남에게 손 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돈을 얻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발적인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여러분의 선한 마음, 그 친절이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철학은 돈을 준 사람에게도 그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해요. 세상의 큰 흐름을 방해한 셈이 되니까요. 결국엔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결과로 내 재산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무턱대고 돕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면 대체 진짜 도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자, 이제 이 철학이 제시하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그냥 공짜로 뭔가를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공정한 교환의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 스스로 일어설 힘, 즉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라 면밀히 살펴보고 진짜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둘째, 과제 생성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거나 없다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보상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끝냈을 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노력의 가치를 알려주는 아주 정당한 대가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2가지 방법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한쪽은 그냥 돈을 주는 직접적인 자선,
다른 한쪽은 공정한 교환이죠. 그 결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의존성만 커지지만 다른 한쪽은 자립심을 키우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한쪽은 결국 인생을 망치는 길로, 다른 한쪽은 스스로 습관을 고치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럼 당신의 역할은요? 한쪽에서는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성장을 돕는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으신가요? 결론적으로 이 철학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대신 공정한 교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이건 절대 잘난 척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더 나아가 세상의 계획까지 돕는 가장 깊은 의미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런 날카로운 경고를 남깁니다. 공짜로 돈을 받은 사람은 결국 당신을 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정말 섬뜩한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줄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냥 돈을 건네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 철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